제 3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3포인트는 상호 전반 명의대여자 상호 가등기 세 파트입니다. 자, 주문부터 보죠. 우리가 상호 전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18조부터 2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8조부터 보겠습니다. 18조는 상호 선정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호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입법주의가 이제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19조부터 24조까지 제한을 가하는 절충주의입니다. 자, 18조를 보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상호 선정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여기 1, 2, 3을 한번 보면은요. 상법은 상호 선정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을 가하는 절충주의다. 19조부터 24조까지는 제한을 가하는 조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인의 상호는 영업 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와 영업의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18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18조인데 18조의 내용이 이제 설명이 난 거죠. 자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와 영업의 실제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조를 이제 넘어가고요. 19조 보겠습니다. 요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죠.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회사의 경우만 이런 어떤 문자,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19조 조문 그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제20조죠. 회사 상호의 부당 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요 회사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건 개인 상인 또는 자연인인 상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아닌 자연인인 상인은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 상인의 경우는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나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개인 상인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20조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뭡니까? 암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가 아니면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개인 상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조의 내용입니다. 상호의 단일성.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뭐 최근에는 그대로 조문 그대로 나오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1항의 문항입니다. 동일한 영업 단일 영업에 있어서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호 단일주의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인 상인이 수계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수계 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계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단일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영업에는 동일한 영업은 단일 영업을 얘기하는 거고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는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래에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지만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이것도 우리가 조문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조입니다. 22조는 이제 등기 배척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영호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요거 이제 등기 배척권인데 여기 이제 등기 상호권자가 미등기 상호권자보다 이제 상법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경우에 한해서 기등기 상호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 배척권이다. 여기서 이제 동종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영업을 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경우에 동일영업의 상호가 아니면 유사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등기 배척권에 있어서 동종영업은 동일한 상호만 해당이 되고 유사한 상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2조의 2입니다. 상호의 가등기. 요건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회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2항입니다. 회사는 했을 때 이건 이제 다섯 가지 회사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건 그대로 외워야 되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1항과 2항에서는 본점 소재지에서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3항입니다. 이것도 회사도 다섯 가지죠.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 배척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21조 정에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 회사의 상호를 가등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그죠? 특별시 강의 시군에서 동종용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 배척권을 인정한다. 상호의 가등기에 등기 배척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항이죠.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1항, 2항에처럼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한 명에서 합주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2항, 3항의 경우 회사는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인 상인의 경우에서는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여기도 뭐 우리가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의 경우는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 3의 회사는 한 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이전할 것을 관할한 등기소에 상호고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는 것도 좀 뭐 시험에서 뭐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상인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회사가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강의 시군에서 동종용의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 배척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래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조문 그대로 그냥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내용, 그죠?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누구든지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어설프게 이제 조문을 외우면 틀리는 거죠. 부정한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항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부정한 목적이 아니고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고 하는 거는 그 22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 상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도 포함된다는 거죠.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이건 미등기 상호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를 등기한 자, 기등기 상호권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어를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 미등기 상호권자나 등기 상호권자나 그 상호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폐지 청구를 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사항의 문항도 우리가 시험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나와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용으로 타인의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이제 조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까다로운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험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조문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동일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그죠? 동일 또는 유사한하고 상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의미한다. 등기배척권에서는처럼 동일 상호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 등기상호권자는 물론 미등기상호권자도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상호권자만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틀리는 거죠. 둘 다 된다. 미등기상호권자도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이 자기 성명이나 명칭을 이용하여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인이 아닌 비상인도 그죠? 상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15년도에 시험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대로 상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상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비상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4조의 내용도 요건 이제 독자적인 문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위임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24조의 내용은 그냥 지문에서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거는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두겠습니다. 좀 길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명의대여자는 상인 또는 비상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좀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명의차용자는 당연히 상인이고요.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되어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죠? 상대방입니다. 명의 차용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어, 고의 중대한 과실이죠.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가 있다 이라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알았거나 악의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가 이건 이제 알았거나라고 하는 어떤 것은 이제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악의의 문제죠. 악의. 그다음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악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명의 대여자가 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명의 대여자가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입증한 경우에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증은 이제 명의대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여기 나오네요.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가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9년도, 22년도에 나왔고, 이런 문제는 까다로운 내용인데 이제 나왔던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와 관계없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교통사고 같은 거. 그래서 무관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없으나 명의차용자의 사기적 행위나 위조증권의 교부 행위와 같은 거래 행위에 그저 외관이 있는 불법 행위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없다. 그죠? 라고 하는 건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학설이 좀 나눠지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이 있다는 설쪽이 좀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요. 명의 차용자가 영업을 위한 엄수평에 관해서는 영업을 위한 엄수평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기억하고 넘어가죠. 이런 경우도 영업과 관련돼서 엄수평을 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냥 지문으로 나왔던 거니까 알고 넘어갑니다. 22년도에 나왔죠.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 등록 명의자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그죠? 등록 명의를 이제 빌려준다는 자체가 위법한 거죠. 중개인의 명의를 빌려준다든가 이런 위법하게 대한 경우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법 명의 대여, 뭐 적법한 명의 대여라는 게 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명의대여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그러나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또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명의대여자, 명의채용자 누구에 대해서도 순수와 상관없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대여의 책임이 인정되면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채용자가 연대 책임을 지니까 순수와 상관없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어떤 부분인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잘못하면 틀리죠. 잘 모르면 14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알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좀 외워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시험에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는 거죠. 판례는 타인의 상호의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 사무소 등의 명칭을 부기한 경우도 명의대여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판례는 타인의 상호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에 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상인이기 때문에 명의 대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거죠. 대리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리상으로 주로 봐요. 그래서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의 대여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판례는 명의 차용자의 업무 수행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판례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 탁 튀어나오면은 뭐 맞는 거고 거의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문제에서도 좀 한번 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5조를 보겠습니다. 상호의 양도입니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는 독자적으로 양도를 못하는 것이고요.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1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이제 제3자의 범위는 선의, 악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상호의 양도 그랬을 때 요거는 미등기 상호나 등기 상호나 모두 포함되는 거죠. 미등기 상호는 뭐 기등기 상호는 이름 다 틀려요.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미등기 기등기 상호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 선이든 악이든 대항하지 못한다.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상호 양도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상호는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업과 함께하거나 영업을 폐지할 때는 독자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 상호든 등기 상호든 모두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원래 틀리는 건 아니고 맞다고 그랬겠는데 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잊어버리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3자의 범위는 선의 또는 악의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2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6조나 이런 내용들은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럼 틀리는 거죠.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요거 2주간, 1주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한 달 1월 내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1주간 그럼 틀리죠. 2주간 내에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폐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해관계는 그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조문 그대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조와 23조 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쳐야 한다. 뭐 시험에서 우리가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20조와 23조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20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상인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죠?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23조 제1항의 경우는 이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위반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요거는 진짜 극히 드물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23조, 20조와 23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이렇게 내면 틀립니다. 조문을 나올 때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그 상법 부가인으로 조금 해놓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자.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좀 앞에서는 좀 우리가 좀 앞에 한 10개년 이상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출문제를 보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한 5개년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이제 우리가 지문을, 그죠? 기출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다. 조문과 기출지문을 같이 연결하면 우리가 시험에서는 거의 맞을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하는 거는 상법 이론은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워져요. 뭐 그 이론을 다 따져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어떤 조문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온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뭐 우리가 가볍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쭉 부분이에요. 시험에서도 조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같이 다시 또 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나온 거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22년도 나온 거, 21년도 나온 거, 또 20년도 더 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가 20, 바로 뭐 우리가 24년도 시험을 내면서 22년도에 나온 것도 바로 들어가는 뭐 이런 어떤 추세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죠. 그런 것까지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의 명칭이다라고 할 때 변호사라고 하는 건 상인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상호가 없는 거죠. 상호라고 하는 거는 상인의 영업상 표시하는 명칭인데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등기에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변호사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 상인의 상호는 상업등기에 대해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그래서 개인 상인의 경우는 미등기 상호도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의 경우는 좀 나온 경우예요. 개인 상인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틀리는 거죠.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등기 상호도 있다.
그러나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절대적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상대적 등기사항이라고 하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절대적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등기이다 그랬는데 등기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절대적 등기 사항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요. 요거는 이것도 뭐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옛날에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오는데 한번 알고 넘어가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 상호는 등기 배척권을 가지며 동일한 행정부에서 동정용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 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동정용으로서 기등기죠. 타인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우리가 23조 사항에 나오는 거죠. 동정용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19년도에 나왔던 건데 미등기 상호보다는 등기 상호가 상법상 그 뭔가 보호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입니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뭐 문제가 좀 많아요. 5문제가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상업사용료는 2023년도에 나왔지만 또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상호는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다 해서 문제를 좀 더 많이 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번 문항이요. 2번이 1회분입니다.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19조에서 나와 있는 거고 맞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강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등기배척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22조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동일한 영어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21조 1항에서 되어 있는 거죠. 단일 상호에는 단일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개인 상인의 경우에서 수개 영업을 하는 경우 수개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상호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는 수개 영업을 해도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종로에는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문에서는 이제 그냥 동일한 영어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고 그냥 나오고 말아요.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문항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한 목적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정한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태료 2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처하게 되는 거죠. 4번이 답이네요.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5조 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 처음에 문제는요. 1번 문제는 아니지만 2번인데 1의 문제는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대유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명의대유자에 관한 설명은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서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24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그냥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나오는 지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분리 이렇게 문제를 설명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펠레는 타인의 상호에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인 경우에는 명의대우로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리점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그죠? 독립된 어떤 상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의대우로 볼 수 없고 독립된 상인이다. 자기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단설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같이 순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가 영업과 관계없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명의대유자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판례는 명의차용자의 업무 수행상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의대유자의 사용자 배상 책임을 발생한다고 판례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명의차용자가 업무 수행상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3번 틀렸네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렇게 한번 내봤습니다. 명의대리자는 공법인도 인정되고 지방자치제도 인정된다는 거죠. 판례는 인천직화시, 지금은 이제 광역시죠. 광역시가 한국병원 관리연구소에게 인천직화시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 인천직화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이거 종래니까 직화시죠. 광역시로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판례로 그냥 놔둬서 요거는 이제 판시하겠다 맞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가 영업에 관해서 명의대여를 하고 명의차용자가 그 영업에 관련된 어명의를 함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이게 다수설적인 어떤 결과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게 3번이 답이네요. 2번은 그렇게 이제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의 가등기네요. 22조의 2의 주문을 그대로 잘 외우고 들어가면 되겠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1번이. 없다. 틀렸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없던 걸 포함시켰던 거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만 있던 걸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2조 2의 제1항인데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에서는 합자에서는 없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그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있다가 맞고. 합자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회사입니다. 요거는 합자회사뿐만 아니라 다 5개 다 들어가는 거죠.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수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2조의 그죠? 22조 2의 제2항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한회사가 본점을 이전, 회사, 이건 또 다 회사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죠. 아무 회사나 다 똑같이 해당이 되고,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본점 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고, 이전할 것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아닌, 이거 다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망에 해당되는 거고요.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자연인인 상인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회사가 설립 시 가등기한 상호는, 이제 뭐 회사가 이제 설립 시에 가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 시에 이제 가등기하는 거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만 해당되고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강의 시군에서 동종명부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답이고요. 3번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네 번째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문제이지만 요거는 에, 하나의 저기 뭡니까 명의대여자 책임을 좀 더 까다롭게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죠. A는 B로부터 영업 명령 대지와 사무실을 임차한 후 B의 허락을 얻어 B의 상호를 사용하여 A가 명의 차용자고 B가 상호를 사용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명의 차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명의 대여자, A는 명의 차용자.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A는 명의 차용자고 명의 대여자다. 그럼 명의 대여자 책임을 묻는 거죠. 우리가 명의대여자는 상인 또는 비상인도 가능하다. 공법인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B가 상인이라면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옳은 거네요. 1번은 틀렸죠. 명의 차용자는 당연히 상인이어야 되고요. 만약 A가 명의 차용자가 C와의 거래를 명의 차용자가 이제 그 명의 대여자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는 어떤 부분인데 명의 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을 위해서 B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그러면 B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니까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24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책임 부담을 B는 명의대여자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 해서 틀렸네요. B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책임 부담 안 하죠. 그죠? 자기가 영업거래와 관계없이 뭐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그럼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이런 거 뭐 책임 부담할 수 없는 거고 어음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틀렸네. 반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2, 3번이 다 틀렸네요. A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피용자가 명의 차용자의 상업사용인 또는 상업사용인인 피용자에 대한 어떤 책임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가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이죠. 그래서 명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피용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뒤로부터 사업과 무관한 금호를 차용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의 그 피용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명의대여 책임이 없고 B는 D에 대한 반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부담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 2, 3, 4가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겠네요. B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A가 거래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그죠? 거래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진다. B가 명의대여자니까 5번이 답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회사가 아니면 상호의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0조에 나와 있는 거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이게 조문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상호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조문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쉽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단일한 영업에는 동일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한다. 그죠? 21조에 나와 있고 1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된다. 지점의 상호에 있어서는 독립된 상호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본점이 돼 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본점과의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특별시 강의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건 이제 맞네요. 2번도 맞고 1번도 맞고 그럼 4번 이제 1, 2, 3번은 맞고요. 틀린 거네요, 여기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맞고요.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 등기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는 그 등기마스를 청구할 수 있다. 2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1주간 이랬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 3포인트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3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요걸 하고 나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요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상업 장부 좀 설명해보고 영업양도 설명해보고 상법 총칙 끝내고요. 하여튼 되는 대로 제가 한번 노력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